폭행은 또 안 했는데 네. 그 증거를 다 지금 받아놓은 게 있는데 예. 폭행을 했다고 그래가지고 예. 지방의 모 병원에서 의원에서 가서 진단을 뭐 3주, 2주도 끊은 거죠. 아, 그러니까 지금 시청자님이 누군가를 폭행했다고 해서 그 누군가가 어떤 지방 병원에 가서 진단서를 끊었단 말씀이신 거예요? 네네네네네. 예. 그게 이제는 검사까지 가는 바람에 예. 그 불이익을 받았죠. 아, 그러셨군요. 네네네네. 알겠습니다. 지금 간략하게만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변호사님과 좀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최종인 변호사님 인사 나눠보실까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근데 폭행을 하신 적이 없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뭐 그때 전혀 당시 뭐 그 현장에서 음, 현장에서 계시는 분이 증인을 해줬어요. 그와 같이 뭐 유사한 뭐 신체적인 접촉도 없으셨어요. 네네네네네. 알겠습니다. 근데 상대방이 이제 지방의원에서 전치 2, 3주 정도를 끊어왔다라고 하셨는데, 네네. 그 혹시 어떤 그 진단서 내용은 보신 적이 있으신 거예요? 진단서 내용은 폭행으로 돼가지고 네. 본인 그 당시에 그분들이 개발적으로 다른 물건을 사가지고 골절도 되고 뭐 골절도 된 것도 아니에요. 예? 예. 타박 상황이 있는 것 같고 행사를 네. 했던 거죠. 진행을 했던 거죠. 그러면 진단서에 기재되어 있었던 거는 타박상 뭐 이런 거였을까요? 네네네네네. 어느 부위였을까요? 발하고 손가락하고 네. 그런 식으로 됐었죠. 그러면 그 진단서상의 타박상은 이제 상담자분께서 하신 게 전혀 아니고 그 진단서를 발급받아서 제출한 사람이 이제 자기가 어디서 그거를 뭐 자기가 발로 차거나 해서 입은 타박상을 이제 상담자분한테 맞은 것처럼 해서 고소를 하셨다 뭐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네네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혹시 그래서 그 결과는 어떻게 나왔어요? 그 고소 사건에 대한 결과는? 그 결과는 제가 그 당시에는 그냥 조용하게 그냥 그거를 안 바쳤겠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예. 그냥 가서 검사 진술 받고 했는데 벌금으로 그때 당시에 조금 강하게 받았죠. 근데 왜 벌금이 나왔을까요? 그 상담자분께서 이제 본인이 폭행하지 않으셨다고 말씀을 드려보셨어요? 다 얘기했죠. 진술 다 하고 그 당시에 그러니까 제가 세밀하게 더 예. 변호사를 선임을 해서 들어갔으면은 이게 아무 무혐의로 다 끝나는 일인데 네. 그때 당시는 그냥 그 정황이 없었었어요, 제가. 근데 증인도 있었다라고 목격자도 있다고 말씀을 네네, 증인하고 그 하셨는데 증인 양반이 서류도 다 받고. 그래서 그런 이제 목격자가 이제 참고인으로 뭐 조사를 받는다거나 뭐 진술서 같은 거 써줬다거나 뭐 그런 것도 없으셨어요? 진술서 써줬다니까요, 목격자분이. 근데도 그게 안 받아들여진 거예요? 예, 그때 당시는 그거를 안 받아줘가지고. 예. 그래서 이렇게 또 좀 지난 일이지만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상담자분께서 이제 뭐 그 지방 의원이라고 거기서 이제 허위 진단서를 발급해 준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건 확실해요. 네, 그러면은 네, 이제 그 저희 형법을 보면 형법 233조를 보면 허위 진단서 작성죄라는 게 있어요. 그 허위 진단서 작성죄라는 건 뭐냐면 의사가 진단서를 허위로 작성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7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변호사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그 의원을 제가 찾아갔었어요. 네. 지방이니까 가서 찾아왔는데 이 양반이 다른 데로 가셨더라고요. 병원을 옮겼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뭐 안 계시다고 뭐 딱 말씀을 하셔가지고 네네. 그냥 찾아갔다가 이제 세월이 흘러고 때가 있겠지 하고 지금 인져서 제가 이제 밝히려고. 네네. 왜냐하면 허위 진단은 안 되잖아요, 선생님. 맞습니다. 예. 그리고
국민의 권리로서 이런 네. 행동한다는 자체가 너무 잘못됐다는 거를 좀 그래요. 방송이나마나 좀 알아야 되고 너무들 네. 지방에는 이런 일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아까 말씀드렸던 허위 진단서 작성죄가 되려면 네. 이제 그 말씀하셨던 그 지방의원의 의사분께서 이제 진찰하셨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 진찰 결과가 사실이랑 다른데도 그걸 허위로 진단명 같은 걸 작성해 주면은 이제 허위 진단서 작성죄가 성립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사건에서 조금 궁금한 점이 이제 이런 경우를 고려해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이제 진단서를 발급받은 사람의 발등에는 이제 분명히 타박상이 있었다라고 하면은 의사가 타박성이 있었다라고 써준 것만으로는 허위 진단서 작성죄는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타박상이 전혀 없는데도 이제 허위 진단서 작성죄를 써줬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그 고소하신 분, 그러니까 상담자분을 고소하신 그분께서 이제 진짜 자기 발에 뭐 자기가 그걸 자해를 했든 뭐를 발로 찼든 발등에 타박상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의사는 그 타박상에 대해서는 정확한 진찰을 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고 하면은 그건 허위 진단서 작성죄는 아니라고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네. 변호사님 그 말씀도 네. 저도 공감이 가는 말씀인데요. 네. 그 당시에는 네. 몸도 댄 적도 없었고 네. 일단은 진단에 지방에서 무조건 진단을 끊어준다는 자체 내가 저는 그게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런 거예요. 네네. 선생님께서 이제 상담자분께서 그 사람을 때렸는지 안 때렸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의사는 그 환자의 상태만 본다는 거죠. 그래서 환자의 상태를 봤을 때 진짜 발등에 상처가 있었다라고 하면은 진찰 결과에서 이 사람은 타박성이 있고 이 타박성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뭐 한 2주, 3주 정도의 뭐 치료가 필요하다라고 적어줬다면 그건 허위 진단서 작성죄는 아닐 거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이제 뭐 상담자분께서도 대단히 억울하실 것 같아요. 일단 진짜로 본인이 그분을 때린 적도 없는데 때렸다고 그 사람이 고소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이 문제를 오히려 해결하는 거는 오히려 그 허위 진단서 작성죄를 문제 삼기보다는 이제 그 고소하신 분을 상대로 무고죄라고 해서 이제 사실과 다른 사실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누군가를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를 하거나 하면은 그걸 무고죄로 처벌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 담당자분을 고소하셨던 분을 상대로 무고죄로 이제 문제를 삼을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